네, 부디의 한 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몇십 년간의 노하우를 모아서 한 수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요? 네, 부동산은 칩니다. 부동산은 쉽니다. 경제는 쉽니다라는 말이 상당히 유명한데 부동산도 경제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어쨌든 경제의 그렇죠. 일부니까 맞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면은 네. 부동산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중학생만 되면 알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합니다. 공급이 충분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네. 지난 정부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했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이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야. 그래서 투기꾼들이 집을 마구 사들이는 바람에 집이 부족해. 그러니까 딴 사람이 사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다주택자 죽이기에 이제 몰입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각종 역대급 규제들을 내놓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아주 부동산 잡기에 올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상승해 해왔죠. 그래서 뒤늦게 현 정부 거의 이제 말기에 뒤늦게 네. 이제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이제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공급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크게 늘어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걸까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공급이 크게 늘지도 않았지만은 공급이 서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우리가 공급은 지역적으로 항상 판단해 봐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총 공급 물량이 아니라 그 지역, 어떤 지역마다 이 지역적으로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자, 그런데 집값 상승의 진원지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권을 비롯해서 지금 뭐 초급금의 매물들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 전혀 뭐 아니죠. 거짓이 아니죠. 그렇다면 서울의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도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절대 공급 물량이 늘지가 않아서 공급 부족은 여전해요. 공급 부족은 여전한데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 예. 필자가 2013년 시장이 바닥이니까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때도 하락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좀처럼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13년에. 예, 2013년도에. 네. 하지만 일부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봤던 분들은 와서 일부 지방 투자자들만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켰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이 과다할 때도 심리가 살아있다. 공급이 너무 많아, 막 집이. 근데도 심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막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네. 집을. 이 부동산에 베팅을 하는 거죠. 더 오를 것 같아, 막 이런 네. 식으로. 심리라는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심리 지수도 엄청나게 지금 낮아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심리가 움직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심리라는 것은 변동성이 정말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한두 달 만에도 심리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10개월 만에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라는 것은 잠깐 사이에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잠깐 사이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심리가 지금 가라앉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심리가 가라앉은 이유는 바로 금리죠. 지금 금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미국발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또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용어들 생전 처음 들어보던 용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잡고 있는데 지금 뭐 9%대까지 올라가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거든요.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릴지 아니면은 물가를 잡을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지금
물가 잡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가가 너무 폭등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상 초유의 지금 사실 사태를 맞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네. 미국이. 그리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태세라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변곡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곡점이 언제 올까가 궁금한데 그것이 바로 11월 달이면은 저는 이제 변곡점이 11월이 지나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미국 시간으로 아마 미국 시간으로 11월 8일. 8일, 7일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8일인가 그런가요? 7일인가? 예. 7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8일이나 7일이나 그때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가 이제 저 금리 인상의 변곡점이 될 거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방 경직성, 금리가 상방 경직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금리는 0.25%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막 0.5%, 0.75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어쨌든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0.75%까지 막 올리고 있지만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살리기에 다시 돌입할 거다. 미국도 내년부터는 다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거다. 미국과 우리는 같이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금리가 만약에 내년 초 이렇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외부 변수가 사라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집값도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네. 하락보다는 횡보로 갈 것이다. 횡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대부분의 예상 시나리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네네. 예, 저는 집값 외에, 집값은 금리 외에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변수가 뭐 금리 때문에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 우리가 8년도에 돼요. 금리가 기준금리만 5.25%까지 오른 적도 있어요. 5% 기준금리가. 그런데도 얼싸 좋다고 부동산 막 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뭐 전체적으로 금리 때문에 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금 현재 왜곡되어 있던 지금까지 너무 규제 일변도로 해서 눌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로 지금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뭐 취득세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풀리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대출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의 길을 걸어갈 것은 뭐 확실하고요. 그렇게 되면 심리도 다시 살아날 거다. 네. 그래서 현재 거래 단절과 이 초금매 거래가 과연 정상적인 거래인가라고 보면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래량이 일정 부분 막 살아나서 거래가 막 돼요. 거래가 막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막 되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네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거래가 그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락한 가격이 시세가 되는 거지만 이런 뭐 몇 개의 급매물들이 팔렸다고 해서 그것이 시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 아파트 시장은 완연한 지금 약세로 돌아서 있지만 재개발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막 동의서 걷고 있다는 소리가 막 들리고, 일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지금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시장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저는 그런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동산 하락과 폭락을 지금 계속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년이 돼서 시장이 변하면 과연 또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끝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소득이 지금 뭐 4만 불인가요? 4만 불이 넘었나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그래서 뉴욕이나 파리, 런던, 홍콩 등의 집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높기로 유명하지만 우리 서울의 대도시도 그런 나라들에서 전혀 뭐 이렇게 꿀릴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 시장, 강한 차별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늘상 드려왔지만 여지껏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입지,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는 우후죽순 지금 쏟아지는 재개발 소식들, 여기도 된다, 저기도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기회는 우리한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지만 그 우후죽순 쏟아지는 그 재개발의 소식들, 그런 가운데서 과연 내 재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 그런 곳을 찾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지금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에야말로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갖고 뭔가 남들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그 많은 재개발 시장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지혜, 여태까지 제 방송이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분명히 지혜가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 대해서 먼저 선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궁금한 것들, 정말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주제로 한 수를 또 보여주셨는데, 심리가 지금 많이 좀 얼어붙어 있고 안 좋은 건 맞지만 이 원인 자체가 가장 크게는 금리에 있는데, 이 변곡점은 분명히 조만간 온다라는 말씀이시고, 아파트 시장은 확실히 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시장은 살아있다. 그렇죠. 지금 양극화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건축 시장도 다시 살아나겠지만, 네. 결국 재건축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죠. 투자금이. 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항상 최유 이용의 원칙, 작은 돈을 들여서 네.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개발 시장이 지금의 해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굉장히 많이 부디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서울 전체가 다 개발이 될 거다. 개발을 막 굉장히 곳곳에서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정말 말씀해 중요한 주셨잖아요. 시점인 그러니까요. 거죠. 기회는 있지만 어디가 과연 정말 알짜 기회인지는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될 시점이다 강조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도 공부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폼 통해서도 연락 주시고 이메일 편하신 분들은 이메일 통해서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 안내해 주세요. 10월 27일, 이제 11월이에요. 11월 3일이네요. 그러네요. 자, 세미나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항상 올바른 길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네.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쓸지 아니면 하락적으로 가는지, 물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 그런 지역 선점해서 알려드리는 소중한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미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제가 재개발 발표를 코앞에 둔 빨리 잡아야 할 핵심 투자처입니다. 부디 비롯해서 연구소의 여러 직원분들 함께 해 주실 거고요. 10월 27일, 11월 3일 목요일,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강남구청역 바로 역세권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부 참여 인원을 미리 예약을 받고 진행을 하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문자, 네이버 폼, 이메일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날짜가 안타깝게 좀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개별 상담 가능하니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